자, 여러분,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선생님이 이번에도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와, 진짜 엄청 졸리더라고요. 듣는데 이게, 발음은 뭉개졌지, 말은 빠른데, 이해는 잘 안 가고, 와, 이거 듣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거 틀어주는 선생님도 들으면은 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미안해 죽겠습니다. 원래 선생님 수업이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영상을 찍으면은, 이게 이제 웬만한 텐션 아니고서는 재밌게 찍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수요일까지만 격리하면 선생님 목요일날 풀려납니다. 목요일날은 학교 가서 텐션 끌어올려 재밌게 수업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참아봅시다. 1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혼자서 있는데 혼자 막 문제 풀다 드립치고 막 낄낄거리고 이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도 해야 되나? 일단 1번. 자, 그림 가완하는 속성작용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가랑 나를 봤는데 그림 딱 보자마자 이제 빈 공간, 공극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가 나처럼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이제 눌러대면 되겠죠. 위에서 꼭 누르면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무슨 작용이냐면은 누름작용, 압축작용이었죠. 가완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신 대로 옳은 것은 자, 공극의 총 부피가 감소했다. 공극의 양이 줄어들었다 맞는 얘기고요. 퇴적물 평균 밀도, 그러니까 빈 공간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밀도는 증가했겠죠. 자, 이게 주로 교결작용. 자, 교결작용은 이렇게 좁아진 공극 사이로 이제 뭐 산화철, 뭐 규산질, 석회질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사이를 이제 메꿔주는 거였죠. 이렇게 메꾸면서 이제 얘네들 결합시켜주는 시멘트 작용이었죠. 교열작용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2번 그림은 화강암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쇠설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어떤 퇴적암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뭐 여기 이제 규결물질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보니까 지금 척도를 줬죠. 1mm 척도를 줬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사암이다, 뭐 여감이다, 뭐 이암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번 연도에는 외우는 게 메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16분의 1mm보다 이제 작은 애들 있죠. 이거보다 이제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작은 애들은 이제 2암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2mm까지는 4암으로 보면 되고요. 2mm보다 크면은 여감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외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 1m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4암이죠.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그냥 우리가 2mm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2mm 느낌이죠. 니들한테 2mm가 뭐가 있을까? 자를 보면 2mm가 있겠죠? 1cm에 5분의 1이니까 하여튼 봤을 때 크기가 좀 조그만데 이 정도면 모래알갱이다 싶은 게 다 2mm이긴 한데 방법이 없네. 자, 니은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의 규결 물질로 채워져 있다. 맞는 얘기고요. 구성 광물의 모양이 모암인 황황과 거의 같다. 자,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 봤을 때 규결물, 이게 퇴적암들 특징이잖아요. 보면은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쇠설물이 퇴적됐다라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퇴적물들이 이게 동글동글해요. 보면은 표면이 동글동글 깎였어요. 이렇게 깎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퇴적암들은. 근데 화강암을 보잖아요. 화강 같은 경우에는 암석이 있으면은 정말 빈틈없이 지네 맘대로 이렇게 딱딱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따로 규결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광물들이 자기들끼리 커서 이렇게 메꾸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화강암이고 이 화성암은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립질 암석은. 근데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이제 입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이제 규결물질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제 화강은 거의 같다. 잘못됐죠. 정답은 2번. 자, 3번. 그림은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하고 그 예를 나타낸 거래요.
근데 일단 보니까 쇠설성 퇴적암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유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이다. 이걸 찾으라 이거죠. 봤는데 이제 쇠혈성은 이렇게 나눠졌고 퇴적암 중 A, B 나눠졌는데 A에는 암염이 있고요. B에는 석탄이 있고요. A와 B 공통적인 성질로 기억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수업 자료를 좀 유심히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둘이 공통적으로 속하는 거는 석회암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석회질 물질이 물 속에 녹아 있다가 침전되면서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석회암은.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서 이제 그 탄산칼슘 성분을 이제 뭐 뼈로 그러니까 외격으로 외격 그러니까 생물 몸체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같은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내부에 그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생명체가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생물체 유해가 묻혀서 쌓여서 석회암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일단 암염이면 이건 소금이죠. 소금 덩어리고 여기 석탄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석탄 보자마자 어디가 유기적이겠어요? B가 유기적 퇴적암이고 A가 화학적이겠죠. 자, A는 화학적 맞았고요. 석회암은 기억이다 맞았고요. B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 일부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맞았죠. 정답은 5번. 자,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 B, C층 나와 있는데 또 척도 줬네요. 그죠? 어쨌든 5mm래요. 근데 퇴적 입자의 크기 5mm인데 보니까 5mm보다 큰 애들 되게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감층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A, B, C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이는 대로 옳은 것을 자, 기억. A층은 여감층이다. 맞았고요. 니은 B층에는 점이층리가 나타난다. 맞죠? 디귿 C층이 가장 먼저 퇴적되었다. 라고 하면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거든요. 이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정답에 기억 니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으면은 맨 밑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죠. 그 지층 누중의 법칙이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퇴적 구조 A와 B의 특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A. 퇴적물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되어 갈라진 퇴적 구조. 건열이죠. 건조해서 갈라졌다.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사층리죠.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인 대로 보는 것을 자, 기억. A. 건열은 사암층보다 세일층에서 잘 나타난다. 맞죠?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런 게 잘 찍혀 나온다 했어요. 여감층은 만약에 자갈들이 있는데 아무리 건조하게 해봤자 그 사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니은 B. 사층리를 이용하여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층리의 그 의의, 사층리가 퇴적 구조상에서 보이는 의의가 뭐냐면은 바람이나 물이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류의 방향을 추정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나 바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거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귿. 지층의 역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연은이랑 이제 건열을 확실히 설명했었는데 사층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층리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은 앞쪽은 침식되고 뒤쪽에 쌓고 뒤쪽에 쌓고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층리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주는 그림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온폭하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요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층리가 이렇게 위로 이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거는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층리는 그래서 미끄럼틀을 생각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요 방향으로 이제 물이 흐른 방향이고 요 모양이 정상 모양이에요. 미끄럼틀 이렇게 둥글게 안 이렇게 둥글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미끄럼틀 그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 모양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7번. 그린 가와나는 형태가 다른 두 연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가 각각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연은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진 연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인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랑 나랑 봤을 때, 뭐, 일단 연은의 모양 차이도 있겠지만은, 잘 보세요. 안쪽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줄무늬가 어지럽죠? 그죠? 어느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졌다기보다는 되게 뭐 여러 개 혼합된 느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봤을 때 한쪽으로 이제 계속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나가 된 거고요. 요거도 이게 이제 흐르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일정하다는 거고 가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되겠죠. 기억. 가는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파도가 밑에 있는 퇴적물들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깊으면 안 돼요. 에너지 전달이 안 되니까. 물이 얕을수록 좋다. 맞고요. 니은. 흐르는 물에 의한 현금 나 맞고요. 디귿. 나로부터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 오늘 5번이 많은 것 같네. 8번. 이 그림 좋네요. 그림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단층 A에서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여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층 나와 있는데 일단 단층이 보니까 A가 잘리고 B가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그럼 끝까지 살아남은 애가 가장 최근이겠죠. 그러니까 A가 만들어지고 B 단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A는 B에 의해서 잘렸다. 이런 느낌인데. 자, 해볼게요. A 단층 맞는데 여기가 A 단층인데 지금 A 단층면 위에 올라있는 이 녀석이 상반이 되고요. 이게 하반인데 상반이 하반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그쵸? 하반이 위로 올라가고 상반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건 무슨 단층이에요? 정단층이죠. A는 정단층 맞고요. 니은 B 단층에 의해 보니까 B는 여기 있는데 자, 요게 상반이죠. 이게 하반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상반이 하반보다 위로 올라갔네요. 이건 뭐예요? 양옆에서 누른 역단층이죠. 자, B에 의해서 상반이 하반 아래로 내려갔다. 아니죠.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이동했죠. 생성 순서는 B 다음에 A다. 잘못됐죠. 정답은 1번. 자, 9번. 다음은 대륙대에 퇴적된 지층에 나타나는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했는데, 자, 대륙붕, 얼렐레? 자, 대륙붕이 있는데, 대륙붕은 이제 완만한 경사였죠. 에다가 갑자기 대륙 사면을 만나면서 대륙대까지 이어지는 요 과정에서 저탁류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에다가 이제 새로운 퇴적층물들을 막 이게 쌓아놨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인데, 이게 육지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산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을 때, 이 계곡에서 이제 급하게 침식돼서 이동했던 이 퇴적물들이 완만한 평야지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넓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산 사면에, 그러니까 산이 끝나는 평야와 닿는 요 부분에 이제 펼쳐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모양이 이제 부채를 펼친 모양 같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 부채선자를 써서 선상지, 부채 모양 땅이다 이런 이제 말을 쓰거든요. 요게 이제 해저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뭐 이런 자 대륙공에서 퇴적물 따라 이런 저탕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탕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입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기의 입자들이 막 다 섞여서 막 뒤섞여서 흐르는 걸 이제 흐름 류자를 붙이거든요. 플로우라고 하는데 탁류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하겠죠. 혼탁하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저탁류라고 합니다.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산사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운반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가라앉아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니은에 의해서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점이층리겠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는 점이층리. 점이층리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중력이 작용한다고 해도 진공 상태라면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진공이라면 그런데 공기 중이나 물 속에 있으면은 입자가 저항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저항을 받는 게 입자의 크기가 이제 작을수록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더 느리게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억의 평균 밀도는 저탕류의 평균 밀도가 주변 해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주변 해수보다 커야겠죠. 주변 해수는 그냥 물이고 저탕류는 입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해수보다 큽니다. 니은
퇴적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는 니은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퇴적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침강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속도가 느리고요. 입자의 크기가 크다면 그나마 좀 빠르죠. 그래서 큰 것들이 먼저 가라앉고 그 위에 작은 거, 그 위에 더 작은 거 이렇게 점유층리가 만들어진다 했었죠. 퇴적구조는 점유층리이다. 맞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환경에서 어떤 퇴적 지형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보니까 이제 강, 바다 만났고, 나와보니까, 강, 바다가 만난 건 똑같은데, 퇴적 지형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퍼졌네요. 네, 삼각주, 기억 맞고요. 니은. 이 퇴적 지형이 형성된 퇴적 환경은 연안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니까 연안 환경이 맞죠. 디귿. 나의 A 지점은 그러니까 삼각주 끝부분인데, 퇴적물에서는 연직 상방으로 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유층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퇴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탁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쌓이는 환경인데 요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안에서 이제 그 강물을 타고 좀 빠르게 이동해 오던 흐름들이 바다를 만나면은 흐름이 이제 약해져요. 그러면은 흐르는 그 흐름의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약해질 때 그 여러 종의 퇴적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면은 가장 무거운 것부터 내려놓습니다. 가장 무거운 지금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걸 내려놓고 좀 더 이동하다 보면은 그 다음 무거운 걸 내려놓고, 좀 더 이동하다가 그 다음 무거운 거 내려놓고, 그 다음 무거운 거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퇴적층을 만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퇴적물들이 온다? 그럼 또 그 다음 이제 무거운 거 내려놓고요. 그 다음 무거운 거 내려놓고, 그 다음 무거운 거 내려놓고, 그만큼 더 무거운 거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층을 쌓기 시작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층을 쌓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딱 위를 봤을 때, 아래쪽 입자가 작고 위쪽 입자의 크기가 큰, 요런 식의 이제 점유층리가 만들어지죠. 이런 점유층리가 무슨 점유층리냐면, 역점유층리라고 합니다. 점유층리가 역전됐다라는 뜻인데요. 삼각주 말단에서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위쪽으로 와서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서술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횟수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그림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단층 ABC의 종류. 그림 이쁘네요. 일단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C겠죠. C를 봤더니 양 옆으로 미끌렸죠.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과 하반이 수직이동이 없었죠. 그럼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그럼 1번과 5번은 주임 곁으로. 자, 그리고 B와 A가 남았는데, 자, B 보니까 지금 단층면 이렇게 있고요.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요. A 보니까 단층면이 있고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요. 둘 다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요.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면 역단층이죠. 역단층. 정답은 4번. 12번 그림은 3개의 부정합면에 나타나는 지질 단면이다. 부정합 AA', BB', CC'에 해당하는 부정합 종류를 옳게 짝짓것을 했습니다. 보니까 부정합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일단 C는 역시 난정합이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주님 곁으로 사라졌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사인지 이제 평행인지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이 나란하냐 나란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B 같은 경우에 서로 나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져 있죠.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이 이제 경사가 다르잖아요. 경사의 부정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5번. 자, 3전 테스트. 자, 48쪽 1번입니다. 그림은 크기가 거의 같은 퇴적 입자가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어느 지역에서 같은 깊이에 따른 단면을 나타낸 거래요. A에서 B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 자, 일단 보니까 A는 위쪽을 봤더니 퇴적 입자에 쌓이면서 빈 공간이 좀 보이죠. 이제 공극이 보이는데 B로 갈수록 공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누르니까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퇴적물의 밀도 당연히 증가했고 공극의 크기는 감소했겠죠. 퇴적물에 받는 압력도 증가했을 겁니다. 더 많이 쌓였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네요. 이게 왜 3점이지?
2번 그림은 모래퇴적물의 물리량 P의 분포와 사암의 물리량 P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물리량 P는 퇴적물의 총 부피분의 공극의 총 부피 곱하기 100이고 A와 B는 각각 모래퇴적물과 사암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망했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동그랗게 친 걸 보면은 공극의 총 부피가 이제 분자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극이 많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는 모래퇴적물이고 하나는 사암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모래퇴적물이 규열작용을 속성작용을 받아서 압축되고 공급 크기 작아지고 교열물질 들어와서 채워지면은 그게 이제 사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래퇴적물이 사암이 되는 과정에서 속성작용을 받으면 공극의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공극의 부피가 적은 게 사암인 거예요. 그럼 A가 사암인 거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기는 30% 미만인 거고 여기는 30에서 50이 공극이니까요. 요 녀석이 이제 퇴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사암이 더 맞고요. 평균 밀도, 당연히 빈 공간이 없는 게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공극의 평균 크기, 공극의 크기도 똑같이 이제 모래를 베이스로 하는데 규결 물질이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크기도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공극의 평균 크기는 A가 B보다 작겠죠. 큰 게 아니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이 분포하는 퇴적암 A에서 D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셰일도 있고 뭐 석회암도 있고 석고도 있고 사암도 있고 뭐 이렇게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 자, A 석회암은 회설성 퇴적암이다. 잘못됐죠?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지만 회설성 퇴적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니은 B 석고의 주요 구성 성분은 NaCl이다. 이거는 암염이죠, 암염. 혹시 몰라 설명하자면 석고 같은 경우에는 그 황산염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황산칼슘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물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뭐 경석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빼내고 수화물이라고 석고 수화물이라는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것까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NaCl이 이제 여러분 소금인 건 알잖아요. 염화나트륨. 요거는 이제 암염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암염과 석고를 구별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D도 틀렸고요. 정답 나왔네. 자, D은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C 사암이 셰일보다 크다. 맞죠?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4번 다음은 3개의 암석 표본을 관찰한 결과이다. 봤는데 암석 표본 A를 봤더니 광물들이 교결 물질이다. 자, 퇴적감이고요. B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C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B와 C는 화성암이겠네요. 자, A는 사암이다. 그러니까 1mm 정도 크기가 되니까 0.1에서 1mm니까 16분의 1에서 2mm 사이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암이다. 맞죠? 니은 A는 퇴적암인데 사암인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보다 고온에서 생성될 수가 없겠죠. 그 정도 온도라면 이것도 이미 변성암 아니면 뭐 화성암이겠죠. 잘못됐고요. B와 C는 모두 화성암이다. 맞았네요. 정답은 4번. 5번 그림은 자갈모래 실트 플러스 점토의 함량에 따라 쇠살성 퇴적암을 분류하는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중 하나는 여감이다. 와, 장난 아닌데요. 봤는데 이제 여기가 자갈 퍼센테이지고요. 여기는 이제 모래 퍼센테이지고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 BCD를 봤더니 이제 자갈의 함량은 줄어든 대신에 이제 모래 함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 누가 여감이겠어요? 자갈이 가장 많이 있는 A가 여감이겠죠. 그리고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A가 B보다 크겠죠. 자갈이 적으니까요. 퇴적 입자의 균질한 정도는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이제 그 균질하다는 건 이제 같은 크기의 입자들이 얼만큼 많이 섞여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균질하지 않다는 거는 서로 다른 크기의 입자들이 많이 혼재돼서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C랑 D를 비교해 보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갈과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 거의 없고 모래가 90%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C가 D보다 높은 게 아니라 D가 더 높겠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은 어떤 지층에 대한 설명이다. 이 지층은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 운반되는 퇴적물이 호수에 쌓인대요.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빙하가 녹은 물의 양과 유속이 달라져서 여름철과 겨울철이 구분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빙하가 많이 녹는다는 거는 여름이겠어요? 겨울이겠어요? 여름이겠죠.
여름에 빙하가 많이 녹고 그 많이 녹으면 이제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유속도 당연히 빠를 거고 유속이 빠르면 그만큼 더 큰 입자들과 많은 입자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빙하가 거의 녹지 않을 때는 흐르는 물의 양도 적을 테고 흐르는 물의 양이 적으면 에너지도 약하니까 작은 입자들을 나르겠죠. 그래서 퇴적 입자의 크기를 봤더니 A층이 B층보다 작대요. 그럼 A층이 이제 겨울인 거예요. B층은 여름인 거죠. 여기 상대적으로 B층이 여름이 두껍고 A층이 이제 얇죠. 두껍고 얇고 이렇게 가는데 자 기억 빙하가 녹은 물의 양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많죠. 많이 녹으니까 니은 B층은 여름층이죠.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활발하다. B층의 퇴적은 이거 지금 여름층 겨울철 구분하라는 뜻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당연히 이제 활발하겠죠. 입자의 크기가 이제 큰 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층을 이용하여 지층이 퇴적된 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쌓였다면 이제 1년 단위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나이테랑 똑같은 거예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7번 그림은 퇴적구조 가나다를 각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과정이래요. 각각 사층리 건열 점 중요하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가가 뭐예요? 가가 이제 건열이고요. 나는 사층리고요. 다는 점이층리래요. 점이층리인데 이제 역점이층리래요. 퇴적된 후 지층이 역전되었는가 할 때 아니요 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건열도 지금 스파이크 모양이죠. 뒤집어진 거고. 역점이층리는 아까 그 삼각주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했지만 뒤집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점이층리도 있으니까 점이층리가 뒤집어져서 역점이층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삼각주와 같은 환경에서 생성 당시부터 역점이층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이층리가 역전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명백하게 지층이 역전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면은 미끄럼틀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층리가 되겠죠. 이게 A는 나가오면 되고요. 입자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예하고 왔으니까 얘가 다가 되겠네요. 나는 이제 가가 되겠죠. B는 가가 되겠죠. 기억 A로부터 사층리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죠. 니은 B 건열이죠. 건열은 심해 환경에서 형성된다 아니죠. 얕은 물이죠. 디귿 C는 점이층리이다 맞았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5번. 8번 그림은 지층 경계면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지층이 완전히 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보니까 약간 그 떡같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약간 카스테라? 하여튼 케이크 자른 건 좀 누워있는 것 같네요. 어떤 그런 느낌인데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열 모양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사층리 모양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층이 이렇게 또 넘어져서 누워진 모습이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지질구조 모양만 봐도 그 지층이 위아래를 알 수 있으니까 이쪽이 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아래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거니까 B 쌓이고 A 쌓이고 이렇게 쌓였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기억. A층이 퇴적되는 동안에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건열이 만들어졌겠죠. 니은 A층이 B층보다 먼저 생성된 게 아니죠. 왜냐면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죠. 잘못됐고요. 디귿 기억과 니은 중 B층이 생성된 당시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 이거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방향에 했었죠. 이야 타고 이쪽으로 내려가야겠죠. 기억 방향이다. 맞죠. 정답은 3번. 9번 그림 가와나는 모래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사구의 이동 과정과 퇴적구조의 생성 과정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했습니다. 기억 가와 나 모두 사층리가 나타난다. 지금 사층리 잘 보이죠 지금? 사층리 잘 보이잖아요. 니은 가와나 과정에서 사고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시간이 경과돼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죠 지금. 하는 얘기고요. 디귿 나에서 퇴적작용은 B보다 A에서 우세하다 했는데 그 바람이 지금 방향이 부는 방향이 지금 그 사층리 방향이 미끄럼틀 방향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는 면에서는 침식이 일어나고 그 사고 언덕을 넘어서 퇴적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퇴적작용은 A보다는 B에서 우세한 건데 B보다 A에서 우세하다 했으니까 잘못됐죠. 정답은 4번. 자, 10번. 그림 가나다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지질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가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는 주로 향사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튀어나왔죠. 밥 먹으면 배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온 쪽은 이제 배사입니다. 지금 보면 원유랑 천연가스 지금 배사에 있죠. 향사 아닙니다. 향사는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여기가 향사예요. 니은 나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이제 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다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써줬네요. 이번에는. 어쨌든 봤을 때 이거 지금 무슨 단층이에요? 역단층이죠. 역단층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겠네요. 그러니까 하반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단층면에 아래에 있는 게 하반이니까 맞는 얘기죠. 디귿 다에서는 경사부정함이 나타난다.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정한 면이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인 것 같네요. 부정한 면이 있고 위와 아래에 이제 경사가 다르죠. 경사부정함이 맞죠. 정답은 5번. 11번. 다음은 천연기념물 제411호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유산인데 지구과학 기념물이래요. 경남 고성군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얘기 듣자마자 이제 공룡발자국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특징이 세일층인데 약 1억 2천만 년 전에 생존했던 다양한 고생물의 생활 흔적이 생흔히 보이는 화석이다. 연은과 건열 등 여러 가지 퇴적 구조들이 관찰됐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은 중생대다. 왜냐면 1억 2천 년이라면서요. 그죠? 우리가 20, 10, 30 기억나죠? 5억 4천, 2억 5천, 6천, 500만, 6,600만이긴 한데 바뀌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럼 1억 2천만이면 중생대 지층이 맞죠. 그리고 이때 고생물은 공룡이다. 맞죠. 자, 연은 나오니까 이거 연은 얕은 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맞다고 하면은 틀리죠. 왜냐면 한반도는 중생대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이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나라 중생대라고 하면은 다 육성층이에요. 육성층. 육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되는 거예요. 호수. 강이나 호숫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은 어느 지역의 국가지질공원 탐방로 안내 일부이다. 1점 보니까 현무암인데 중생대 백악기 말에 만들어진 현무암이래요. 오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연령 측정 결과 현무암의 절대연령은 약 년이다. 중생대에 맞는 숫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지점은 응해암인데 응해암이 포함되어 있대요. 오호. 3지점 다양한 퇴적암인데 강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졌고 뭐 삶과 여감이 이제 교대로 나타나는 모습과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내려갔다. 자,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래요. 장력인 거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은 0.6보다 크다. 0.6억 년, 그러니까 6천만 년이죠. 중세대니까 6천만 년보단 커야겠죠. 맞는 얘기. 니은 이 지점에 지층군이 퇴적되는 동안에 주변에 화산 분출이 있었다. 그래야 응해암이 나오겠죠. 뭐지? 디귿 3지점에서 정단층을 관찰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5번이네요. 이럴 수가. 자, 쌤이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은 좀 드립 좀 치고 재미있게 한번 영상 찍어봐야지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니들도 한번 시간 나면 해봐. 하여튼,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